때는 2024년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 아래 한 여성이 동굴 탐사팀과 함께 새로 발견된 동굴을 탐험하러 나섰다. 그녀는 이탈리아 알피니 클럽, 통칭 CAI 소속의 동굴학 강사이다. 즉 단순히 경험 많은 탐험가라는 뜻이 아니라 후배 탐험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식 자격을 갖춘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라는 것이다. 미개척 동굴의 지도를 확장해온 경험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번 탐사도 순조로운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발을 잘못 디뎌 6m의 절벽 아래로 추락할 줄은. 오타비아 피아나는 이탈리아 아드로 출신의 젊은 여성 동굴 탐험가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취미 탐험가가 아니라 동굴학에 대해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탈리아 알피니 클럽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동굴학 강사였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집요하면서도 탐구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히 동굴을 들어가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도와 작업과 같은 탐사적 가치가 있는 임무에도 많이 참여해왔고 많은 제자들과 후배들이 그녀를 멘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탐사는 그녀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경험 많고 신중한 그녀였지만 다른 탐사에서 다리 골절 사고를 당하며 오랫동안 회복기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쉬라고 했지만 오타비아는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에게 동굴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도전하는 자신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탐사는 그녀의 복귀 전이자 자신에게 다시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에 위치한 부에노폰테노 동굴. 비교적 최근인 2006년에 발견된 따끈따끈한 동굴입니다. 그 입구는 너무나도 작아서 스쳐 지나가면 눈치채기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19km 이상 뻗어있는 지하의 미궁이 펼쳐져 있죠. 깊이는 무려 515m, 수직으로 떨어지는 절벽 동굴,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같은 통로. 이곳은 단일 동굴이 아니라 여러 동굴들이 얽힌 거대한 동굴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떤 구간은 사람 몸 하나가 겨우 통과할 정도의 좁은 틈새, 어떤 공동은 천장이 100m 이상 솟아올라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알려줍니다. 그와 동시에 이 매혹적인 풍경과 미지의 동굴이라는 점이 많은 탐험가들을 시험에 들게 하죠. 2024년 12월 14일 오타비아는 그의 동료 7명과 함께 동굴 근처에서 탐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꺼내며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속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 로프를 당겨 확인하는 손길. 팀원들의 얼굴은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탐험은 단순한 하이킹이 아니라 미지의 구간을 향한 도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동굴의 입구는 숲을 지나 절벽길 끝에 자리해 있었습니다. 태양빛이 검은 동굴 입구를 비추고 있었지만 동굴의 안에 들어서자 태양빛은 사라지고 탐사팀의 발소리만이 동굴에 울려 퍼졌습니다. 팀원들은 하나 둘 헬멧에 불빛을 켜고 장비를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고 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날 때도 넓은 공동을 지날 때도 탐사팀은 서로를 살피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미끄러운 바닥, 갑자기 꺾이는 통로, 숨막히는 공간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정신을 조여왔습니다. 몇 시간을 전진한 끝에 탐사팀은 반쯤 기어가야 하는 좁디 좁은 통로 앞에 섰습니다. 오타비아는 내가 먼저 볼게라며 선두로 나섰습니다. 통로의 바닥은 얼룩처럼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이런 통로를 수없이 걸었기에 자신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반쯤 엎드린 채 기어가다가 왼쪽 발이 갑자기 돌더미 사이로 푹 꺼지더니 허벅지까지 끼어버렸습니다. 오타비아는 발을 빼보려고 했지만 워낙 좁은 통로 탓에 온전히 발을 뺄 각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이성을 찾고 빠진 부분의 돌무더기를 직접 손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최악의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갑자기 발 아래의 바위가 마치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위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추락했습니다. 이어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동굴안을 울렸습니다. 6m 아래로 떨어져 바위에 부딪히며 척추뼈와 갈비뼈가 크게 다쳤습니다. 흙먼지가 흩날렸고 무릎은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오타비아는 공기를 마시려 애썼지만 폐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아득했습니다.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목에서 나오는 건 신음뿐이었죠. 그녀의 뒤에 따라오던 동료 조르지오는 다른 동료들에게 밖으로 나가 구조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밧줄을 설치한 후에 그녀의 옆으로 가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숨은 얕고 불규칙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정신이 오락가락했지만 흔들어 깨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의 척추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건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런 극한의 사건 사고를 다루는 고퀄리티 영상을 업로드할 테니 미리 구독해두세요. 지상으로 구조 요청이 전해지자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13개 지역에서 150명이 넘는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일터를 떠나고 가족들과의 저녁을 미뤄두고 밤새 운전에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있는 조르지오와 오타비아에게는 끝없는 기다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조르지오는 밖의 동료에게 무전해서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만 돌아오는 대답은 곧 도착한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조르지오는 곧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지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지상에 만들어진 지휘본부에는 동굴의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구조 계획은 마치 군사작전을 짜듯 세밀하게 나뉘었습니다. 폭약으로 통로를 넓히는 임무, 들것으로 운반, 의료진 교대까지 모든 것이 완벽히 맞아 떨어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0시간이라는 긴 시간 후에 의료진이 그녀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위험할 만큼 낮았고 의식도 희미했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척추보호대를 씌우고 그녀를 보온담요로 감쌌습니다. 곧 맞춤으로 제작된 들것이 도착했고 그녀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투쟁이었습니다. 좁은 수직 통로에서 들것은 들어올려지고 기울여지고 때로는 옆으로 눕혀져야 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들것을 밀고 당기며 바위에 몸을 부딪히기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몇몇 구간은 너무 좁아 폭약으로 터널을 넓혀야 했습니다. 폭발음이 울리고 흙먼지가 가라앉은 뒤에야 다시 그녀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온도는 섭씨 5도 이하, 차가운 공기와 물이 구조대원들의 장갑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움직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어둠은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들것은 수백 명의 손을 거쳐 인치 단위로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타비아는 고통 속에서도 깨어 있었습니다. 들것이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침내 출구가 가까워졌을 때, 그때 또 다른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비폭풍이 몰아쳐 동굴 입구가 무너질 위험이 생긴 것입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휘몰아치고 빗물이 들이쳐 다시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좁디 좁은 마지막 통로, 들것은 비틀리고 사람들의 팔은 떨렸습니다. 그러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 위로 바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지상으로 나왔다는 것, 곧 자유의 신호였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새벽 3시 15분, 무려 60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오타비아는 지상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의료용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59명의 구조대원들과 그의 동료들이 아니었다면 오타비아는 오늘날 살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조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생명줄이었고 어둠 속에서 불빛이 되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타비아는 갈비뼈, 무릎, 안면골절, 척추 손상 등 부상을 크게 입었고 오랜 시간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퇴원한 뒤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다시는 동굴에 들어가지 않겠다였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사고나 영상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